안녕하세요. 엄친수입니다. 맘서치 1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검색어에서 한국일보 수학 용어를 치면 수학으로 세상 읽기 알고 보면 쉬운 수학 용어라고 박경미 교수가 쓴 기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이언스 타임이랑 공동으로 돼가지고 수학 용어를 알면 수학이 보인다. 요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검색어는 한국일보 수학 용어라고 치시고요. 요 사이언스 타임즈에 있는 요 기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수학 용어를 알면 수학이 보인다. 한국일보 공동 수학으로 세상 읽기 박경미 홍익대 수학과 교수. 그쵸? 이분이 그 작년 총선 전까지는 또 비례대표 1번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에 오셨다가 작년 총선에서 떨어지셨죠. 네. 자, 볼게요. 초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사각형의 한 종류인 마름모가 식물의 이름 마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요즘에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마름은 연못이나 늪에서 자라는 일년초이다.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말하는데, 그쵸? 사진에 나온 마름의 모양을 보면 약간 차이는 있지만 마름모와 비슷해 보인다. 자,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그쵸? 네. 근데 이게 한글 마름이라는 식물 이름에서 나왔다고 해요. 또 대부분의 성인들에게 수학 공부는 일종의 악몽으로 남아있는 것 같다. 자, 어머니들도 그러신가요? 그쵸? 수학하면 왠지 기억하기 싫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자, 수학은 추상성이 강해서 쉽게 가까워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 수학의 추상성은 엄술의 강이 제일 첫 번째 넘버. 그쵸? 숫자라는 것이 그 numbers in mind,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추상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밖에도 수학과 친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수학 용어에 대한 이해 어려움도 한 원인을 제공한다. 자, 수학 용어에 대해서 엄수래에서 엄마의 수학 레시피에서 초등학교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런 걸 배우지 않지만 저는 그거를 꼭 그래도 설명을 해줬죠. 심지어 뭐 뺄셈의 뭐 우리 피감수, 감수 그런 것도 영어로 요즘에 영어 초등학생들 다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영어로도 설명드렸습니다. 그 동영상 강의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수학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수학 자체도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차피 수학을 뭐 설명을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숫자로만 푸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려면 용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 용어 자체도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수학을 잘하기 친해지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수학 내용은 용어를 통해 전개되므로 수학 용어는 수학적 사고의 시발점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해한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할 때도 수학 용어를 동원함으로 수학 용어는 학습의 종착역이 되기도 한다. 자, 수학 용어 시발점이 된다는 거는 그냥 기초가 된다는 거죠. 용어를 뭐 알아야지 읽어서 이해가 되는데, 뿐만 아니라 다 이해한 거를 머릿속에 정리할 때, 저장할 때도 수학 용어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학습의 종착점이 되기도 한다. 자, 요 정도 기사를 읽었고요. 이제 제가 정리한 텍스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제 텍스트의 제목을 견월망지라고 했어요. 이게 불교 용어인데요. 견월. 달을 볼 때는 손가락은 잊어먹어라. 간단히 한자 해석하면은 그런 내용이죠. 자, 달을 볼 때는 손가락을 잊어버리란 뜻이죠. 견월망지. 자, 달을 보면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치는 손가락을 보고 저게 달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제목은 한국일보 또 사이언스타임에 있는 그 제목, 기사 제목을 넣었어요. 자, 기사 인용 사이언스타임스에서 한 거 지금 검색한 사이트에서 보신 거고요. 기사 내용도 제가 요 두 개 캡처한 거, 그쵸? 여기서 다 읽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예요. 다 읽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스크롤 내려보면 이 마름모가 마름이라는 이 식물, 연못에 있는 식물을 보면 하나하나 보면은 마름모 같지 않고 뭐 삼각형, 뭐 변은 4개가 맞는데 딱 정확하게 변의 길이가 같진 않아도 또 멀리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마름모라고 느껴집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듯이 엄마의 수학 레시피에서도 그 견월 3-2 덧셈과 뺄셈 영어 표현, 그쵸? 덧셈과 뺄셈 영어로 표현한 동영상 엄술의 3-2 보시고요. 그 내용 중에서 견월망지, 달을 보기 위해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 불교 굉장히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자는 어려우니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고 그렇다고 한글로 번역을 해도 뜻이 어려우니 아이가 이해하기 쉽지 않고 즉 뭐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 그런 거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안 가르쳐 준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덧셈에서는 뭐 2 더하기 1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자 순서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11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5가 있다면 파트 5가 있으면 6이 돼서 홀 전체는 11이 되는 이런 순서상을 만들 수 있죠. 5, 6, 11이 있는데 또 6으로 시작하면 아이들은 6, 5, 11로도 쓰죠. 그쵸? 즉 이걸 덧셈으로 풀면 5 더하기 6은 11인데 6 더하기 5도 11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항들이 바뀐다는 것은 교환법칙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자이지만 해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자, 순서상 5, 6, 11하고 6, 5, 11은 뭐 같은 개념이야. 왜? 교환법칙이니까. 그쵸?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견월망지도 그냥 해석한 게 더 길어지는데 아까 사자성어로 볼 때 달을 볼 때 손가락은 잊어라. 자, 달을 보는 것이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이것을 달이라고 하면 안 된다.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거죠. 또 엄마의 수학 레시피 1-9를 보면 넘버에 관한 거 한자 용어 해설을 또 해드렸어요. 이것도 꼭 동영상 보시고요. 자, 넘버스에는 우리가 유리수, 무리수, 실수, 정수 그쵸? 초등학교에서 자연수는 배워요. 자, 근데 유리수는 무엇이냐? 이 뜻을 유리는 계산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런 한자 뜻을 풀어서 계산이라고 하면 만약에 아이들이 자연수를 뭐 2, 3 요런 게 자연수인 걸 알지요. 근데 계산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뭐 3분의 2 그쵸? 뭐 또 2분의 1은 뭐 0.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면 자연수가 아닌 것이죠. 자, 이 계산이 들어갔던 건 주로 이제 분수를 많이 표현해요. 이런 분수들은 유리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의 뜻을 설명해 줘야지 아이들이 혹시 유리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뭔가 유리한가? 베너핏이 있는가?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 유리수에 대한 그 수학 용어가 헷갈려지는 거죠. 또 무리수. 무리수는 이런 계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반복되지 않는, 그쵸? 무한히 반복되는 뭐 그런 수들.
그쵸? 그런 소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쵸? 어찌 보면 유리수에,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3분의 1은 물론 3분의 1이 0.333으로 무한히 가지만, 그쵸? 순환하잖아요? 33333. 그래서 0.33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거는 유리수이지만, 뭐 루트 2와 같이, 그쵸? 3.141519 순환하지 않는, 그쵸? 무한히 가는 그 소수인데 순환하지 않는 그런 숫자들은 유리수의 반대말 상대어로서 무자를 붙이는 거죠. 이런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안 돼서 무리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 동영상 엄투 1-9 보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아이들이 무리하다? 무리수? 그쵸? 뭐 비순환, 순환되지 않고 무한히 가는 그런 숫자니까 뭐 이상한 수, 어려운 수, 그래서 뭐 오버스트레인, 그쵸? 뭐 무리를 하냐? 그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무리수를 둔다. 그거 아니죠. 유리수의 어떤 대꾸가 되는 거죠, 무리수는. 또 실수는 real number인데, 그쵸? 이거를 뭐 우리 실수? 미스테이크로 또 생각한다거나, 정수는 가지런한 수인데 정수? 정수기? pure water?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헷갈리면은 수학이, 그러니까 종착점,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저장할 때 이렇게 엉뚱하게 그 용어를 이해하면, 그쵸? 수학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수학 용어의 첫 번째 인트로, 도입부로 생각해서 여기서 강의를 마칠 거고요. 엄술의 1-9에도 뭐 유리수를 설명하면서 특히 여기 박경미 교수님이 유리수는 원래 유비수로 해석해야 된다, 번역을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사에서 찾아서 강의 18번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유리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학 용어의 도입, 인트로덕션으로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